안녕하십니까,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루미나 테크놀로지스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 솔직히 말해서 편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루미나 테크놀로지스는 기술주 분석, 성장 스토리 이런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딱 이겁니다. 이 회사가 어떤 형태로 끝날지 그 결말을 보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대감, 희망회로 다 빼고 최근 실제로 벌어진 일만 놓고 지금 루미나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뭘 봐야 하는지 차분하게 하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영상은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이 점 꼭 인지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런 종목들을 피해야 하는지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회사부터 알아야겠죠. 루미나는 라이다 회사입니다.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쓰이는 그 라이다 센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라이다는 쉽게 말하면 레이저로 주변을 스캔을 해서 거리랑 공간 정보를 굉장히 정밀하게 잡아내는 기술이죠. 기술 자체는 계속 좋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돈이었습니다. 기술이 좋아도 고객사 확대, 생산, 원가, 현금 흐름 이게 안 받쳐주면 버티질 못합니다. 그리고 루미나는 결국 그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 12월 15일 루미나는 자발적으로 챕터 11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 표현 그대로 보면 회생이라는 단어보다 가치 극대화를 위한 법원 감독 매각이 표현이 더 강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살려서 키우겠다는 느낌보다는 법원 아래에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팔 건 팔겠다, 이쪽에 좀 더 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자회사 루미나 세미컨덕터를 현금 1억 1,000만 달러에 다른 회사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이 매각은 법원 승인 아래서 진행이 됩니다. 즉 회사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12월 17일 나스닥에서 공식적으로 상장 폐지 결정 통보가 옵니다. 회사도 항소 안 하겠다고 했고 12월 24일 개장과 동시에 거래가 중단이 되는 게 이게 확정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챕터 11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챕터 11이면 망한 거예요? 아니면 살아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들이 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챕터 11은 회사를 살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회사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주가 살아남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 루미나처럼 담보부 채권자, 선순위 채권자가 강한 구조에서는 매각이 진행되면 남는 가치가 주주까지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1억 1,000만 달러면 큰 돈 아니냐, 이거 들어오면 숨통 트이는 거 아니냐, 좀 여기서 좀 냉정해지셔야 될 필요가 좀 있는데요. 이 돈은 주주를 위해 들어온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법원, 채권자, 절차 비용 이걸 먼저 채우는 데 좀 쓰입니다. 오히려 이 매각은 회사를 살린다 신호라기보다는 자산을 쪼개서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12월 24일부터 거래가 중단이 됩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첫 번째 유동성이 좀 사라집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호가가 좀 망가집니다. 스프레드가 말도 안 되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증권사 계좌 상품에 따라 강제 정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는 주가락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보유 자체가 리스크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루미나에서 봐야 할 건 차트도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딱 네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가 법원에서 자산 매각 조건이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라이다 본체 사업이 통째로 팔리는지 쪼개지는지 아니면 접히는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현금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장 폐지 이후에 내가 실제로 거래가 가능한 환경인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불확실하면 포지션 키우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매각이 좀 잘 돼서 부채를 좀 정리하고 주주에게 일부 가치가 좀 남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가 일부만 정리하고 아주 제한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매각이 기대만큼 안 되고 사실상 청산에 가까워지는 경우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서는 이 세 번째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챕터 11에 들어간 종목의 평균적인 결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루미나 같은 그런 종목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가 있냐? 자, 루미나 같은 종목 어떻게 하면 미리 피할 수 있냐? 이거 많은 분들이 좀 묻고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차트로는 거의 못 피합니다. 이건 구조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첫 번째부터 기업을 설명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현금 자금이 움직이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차트 보면서 지금 추세 올라가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황금선 지표에서 롱 신호 나왔으니까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 루미나처럼 이런 종목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종목의 흐름과 그걸 파악을 한다면 충분히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기술이 좋다랑 주식이 안전하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루미나도 그랬죠. 기술 나쁘다는 얘기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기술이 살아남는 거랑 지금 이 주식이 살아남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봅니다. 이 회사 기술이 살아남아도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주식이 남을 구조인가? 여기서 한 번이라도 멈칫하면 이미 위험 신호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매출보다 현금이 얼마나 버티느냐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루미나 같은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출은 조금씩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더 빨리 줄어들죠. 이게 왜 위험하냐면 현금이 줄면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증자하거나 빚내거나 자산을 팔아야 합니다. 제가 항상 보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금이 1년 버틸 수 있나? 여기서 1년은 왜 중요하냐면 1년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투자 종목이 아니라 생존 종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고객사가 있다 말고 돈을 주고 있냐를 봐야 합니다. 보도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항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파트너십, 협력, 관심, 잠재 고객, 이거 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돈을 주고 있느냐 안 주고 있느냐. 특히 고객이 몇 군데 안 되는데 그중 하나만 빠져도 흔들리는 구조라면 그건 회사가 아니라 외줄타기라는 거죠. 자, 네 번째가 자금 조달 방식이 바뀌기 시작하면 무조건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패턴이 좀 있습니다. 처음엔 유상증자, 그 다음에 전환사채, 그 다음에 ATM 증자, 그 다음에 자회사 매각, 여기까지 오면 거의 마지막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 유연성을 확보하고 이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번역하면 딱 이겁니다. 버티기 힘들다. 자, 다섯 번째가 나스닥 경고 공시는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유예 받았다, 연장 승인 받았다. 이거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시간 벌어준 겁니다. 그 사이에 해결 못하면 결말은 거의 정해져 있죠. 이 단계부터는 매수 후보가 아니라 관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이 질문 하나로 거의 걸러질 건데요. 이 회사 상장 폐지돼도 나는 괜찮은가?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망설여지면요, 이미 답은 나온 겁니다. 거래 멈추고 팔고 싶어도 못 팔고 OTC 가서 체결 안 되고 그 상황을 감당 못하면 애초에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루미나 같은 종목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닙니다. 위험 신호가 몇 년 동안 계속 나왔죠. 문제는 그 신호를 기술주니까 원래 그래 이 말로 다 덮어버린 겁니다. 차트로 피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재무, 현금, 공시 언어로 봐야 합니다. 미리 피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설마 여기까지 가겠어? 이 생각
루미나 같은 종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마지막 생각입니다. 기술 보기 전에 그리고 차트 보기 전에 돈이 얼마나 버티는지부터 보세요. 그게 이런 종목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도 이런 종목에서 나는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황금선 지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황금선 지표를 쓰되, 절대적으로 나는 중장기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거들떠 보시면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하지만 단기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황금선 지표를 활용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황금선 지표 어떻게 사용을 하냐? 우선은 트레이딩 뷰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 더보기 한번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지표 상단 문의, 그 다음에 설문조사지에서 부자 되는 지표 클릭, 전화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다음에 제출까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해외 교민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번호 포함해서 연락처 남겨주시던가 아니면 메신저 아이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텔레그램 아이디 남겨주시고 이메일까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봐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루미나 테크,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이렇게 종목 상담 요청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루미나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도 링크 클릭하시고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루미나는 이제 언젠가 반등하겠지 이렇게 버틸 종목이 아니란 건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기술이 살아남는 것과 지금 이 주식이 살아남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필요한 건 희망이 아니라 확률과 리스크 관리인 듯 합니다. 자, 루미나 테크놀로지스의 구체적인 대응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서 이렇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